나라는 한 사람이 엄마에게, 주 양육자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형성하면 되는 애착이었는데, 성인 애착이 어려운 게 뭐야? 이게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주고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 한 명밖에 없는 나의 파트너가 될 것인가? 이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저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저 사람의 사랑을 바란다는 거거든요. 결국 혼자 달리기가 아니라 함께 달리기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사연이 들어왔는데 오늘 들어온 사연은 정말 열심히 살아온 30대 직장인 차은우 씨의 사연인데요. 맞습니다. 맞죠? 이 사람이 고민이 이거예요. 내가 이제 결혼을 좀 준비해보고 있는데, 결혼도 하면서 이왕이면은 좀 재테크도 신경 써서 집을 좀 구해보자.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데 서로 뭔가 위기가 온 거예요. 선생님, 이왕이면 재테크도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 제가 잘못된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보니까 이제 만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빠르게 이제 우리 결혼 이야기 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막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또 어떤 분이냐면은 평소에 회사도 열심히 다니면서 막 주말에는 막 재테크 모임에도 나가고, 막 요즘에 또 이게 붐이잖아요. 직장만 다니면 안 되잖아. 주말에는 재테크하고 재테크 스터디하고,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 신혼부부를 위장해가지고 부동산 구경하러 다니는 거. 요즘에 임장부부 뭐 이런 걸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울 시내 막 수도권 아파트 시세 막 이런 거 막 외우고 막 이러는 거,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여친하고 자기 수입을 합치면은 이거 우리가 더 많이 대출이 나오네? 또 뭐 신혼부부 특혜 같은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상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이 난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런 준비를 해서 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겠다. 이제 내가 기쁘니까 여친도 기쁠 줄 알았겠죠. 근데 여친이 어느 순간에 아파트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 남자는. 아니 이게 왜 싫지? 아니 내가 우리 잘 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이게 뭐가 문제지? 뭔가 어색한데 더 얘기는 못하고 여자친구 눈치만 보고 있다. 선생님이 보기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뭐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흔한 예비 부부의 사연 같은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여친하고도 얘기를 제가 해봤어요. 여친 속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여친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이 남자가 나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아파트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결혼하자는 건지 지금 이제 헷갈린다. 그래서 내가 지금 두려워졌다. 그래서 일단 결혼 추진을 좀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이게 뭐냐면 마치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 거죠. 관계가, 특히 연애 관계가 어려운 거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서 뭘 하고 싶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널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더 좋은 집에 너와 함께 살려고 애쓰는 것 같다고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야, 결혼도 하고 이왕이면은 재테크도 잘해서 살아보자. 이거는 마치 아파트와 사랑하는 너가 비슷한 존재야. 뭐 동등해. 당신이 소중해서 내가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이왕이면 더 좋은 집에 살아보자가 아니라, 혹여나 잘못 전달되면 야, 아파트 사야 돼. 지금 재테크 해야 돼.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너랑 수입을 합치면 더 좋은 아파트를 산다고? 야, 그러면 이참에 결혼하자. 이건 너무 다른 얘기 같거든요.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 같아요. 우리의 애착이 형성되려면 나는 너가 소중하고 나는 너가 제일 중요해. 이게 전달이 돼야만 하거든요.
선생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성인 애착 형성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성인 애착 형성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유대감을 느끼고 싶다. 뭐 이런 게 애착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어려서 경험한 그 애착은 나라는 한 사람이 엄마에게, 주 양육자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형성하면 되는 애착이었는데 성인 애착이 어려운 게 뭐야? 이게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주고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 한 명밖에 없는 나의 파트너가 될 것인가? 이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저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저 사람의 사랑을 바란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랑해서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친구가 한 말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혹시라도 나를 우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결혼해서 아파트를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니야? 정말 너한테 내가 있는 그대로 중요한 사람이 맞아?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면 그래도 너가 나와 결혼하겠다고 할 수 있어? 이런 근본적인 사랑받고 싶다는 것과 함께 오는 두려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본능적인 거지.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자친구, 이 은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거죠. 아이, 본인 말로도 그래. 내가 뭐 아파트가 목적이면 뭐 돈 있는 여자만 찾아서 어디든 찾아가지고 결혼하지 않겠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과 미래를 그리면서 근데 하필 내가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 목적까지 이룰 수 있다면 너와 나의 시작이 얼마나 안정될 것인가. 또 이제 자기는 가장이 되다 보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배우고 있다. 왜 여자친구는 그걸 몰라주냐. 뭐 이러는 거예요. 뭐 또 그건 또 말이 돼.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계속 느낀다고 했잖아요. 결국 성인의 애착, 성인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 혼자서만 사랑을 표현해서는 불가능한 거고 저 사람과 내가 뭔가 합을 이룬 느낌이 나야 되는 거죠. 결국 혼자 달리기가 아니라 함께 달리기인 거죠. 내가 혼자 막 앞서간다고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앞서는데 저 사람이 발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느리다면 내가 좀 뒤로 더 느리게 가야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은호 씨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이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을 서두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필 또 재테크라는 엄청나게 큰 이런 과업을 함께 하는 이유가 뭐냐. 뭔가 좀 효율성이 좀 당신한테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이제 맥락을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자기가 부모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하는 김에라는 말이래요. 굉장히 효율성이 함축된 말인 거죠. 엄마가 아침에 막 서둘러서 출근을 하는 자기한테 야, 나가는 김에 쓰레기 봉지 좀 들고 나가라. 지금 세탁기 돌려야 되는데 돌리는 김에 다 옷을 벗어라. 굉장히 효율적이고 결과적인 뭐 그런 것에 좀 가치를 두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던 게 아닐까. 우리는 부모한테 많이 듣고 많이 받은 경험이 자신의 상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그런 줄 알게 돼요. 나의 상식,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이해되면 그게 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애인에게 배우자에게 제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상식이 그러면은 삶의 기준이 되나요? 이렇게 또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 혼자서만 생각하는 것이 답이 되면 안 된다고. 왜? 나는 저 사람과 함께 가기로 결정했고 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한 기준이 정답이라고 우기면 이게 저 사람한테는 사랑으로 안전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어떤 세계를 갖게 됐고 어떤 상식을 갖고 있나를 잘 알아보고 저 사람의 상식과 나의 상식을 잘 맞춰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내가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양보해주고 그냥 맞춰줘도 괜찮은 것들은 뭔지를 자꾸 서로 찾아가고 알아가게 돼야 돼요. 그 경험에서 되게 이해받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나를 알아준다. 내가 저 사람을 가장 잘 안다. 이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로 애착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은호 씨가 여친분한테 진짜 마음이 없었으면은 뭐 임장 얘기든 아파트 얘기든 적극적으로 꺼내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 결국에는 전달이 못 됐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교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은호 씨는 자기의 노력에 꽂혀서 상대의 마음이 안 보여요. 너무 서운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상대의 마음이 와닿아야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맞춰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가짜 공감은 안 돼. 뭘 해줄 수가 없어. 이제 만약에 상담실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애착의 교정이랄까? 연습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걸 많이 묻는 것 같아요. 어려서 그러면 당신 부모가 뭐뭐 하는 김에 이왕이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효율성을 가지고 부모가 대할 때 당신의 기분이 어땠나요?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떨 땐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와, 좀 내 처지는 진짜 안 보이나? 내가 지금 내일 시험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내가 효율적으로 뭔가를 먼저 해줘야 되나? 내가 진짜 소중한 자식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신의 애인이 그때 어린 시절의 당신처럼 그 마음일 수도 있다. 그건 어떻게 느껴지냐? 그러면 이해를 하더라고. 선생님 제가 그 어렸을 때 부모에게 느꼈던 쓸쓸함이나 외로움 그런 것들이 지금 여친이 느끼고 있다면 참 속상하네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잘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저희의 대화는 뭐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해서 두렵고 사랑해서 속상한 거거든요. 본질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구나.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저 사람이 주는 사랑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해 볼까.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약 관계도 아니고 거래 관계도 아니고 사랑을 잘 주고 받으려고 만난 커플 관계이다. 이 관계의 목적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내가 싫다는데 저걸 계속하지? 이게 본질이 아니라 내가 싫다는 것을 저 사람이 신경 안 쓰고 계속 반복하면 날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서 괴롭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당신이 내 말에 귀 기울여줄 때 내가 진짜 사랑받구나라고 느끼거든요. 내가 노력할 테니 당신도 내 마음을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 무조건 나를 사랑해. 나밖에 없어. 이게 명확하다면 좀 뭐 나를 귀찮게 하든 내 말을 안 듣든 그렇게 속상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전하고 있나? 관계에서 늘 꾹꾹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